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플러스는 삼성카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수미 전문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인 한 명당 한 장씩은 있다는 그 카드, 삼성카드라고 제목을 가져오셨는데요.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성 앵커님 삼성카드 있으세요? 안 갖고 있어요. 네, 성인이 아니시군요. 네, 네. 강수미 전문가는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 네. 김기성 앵커님은 카드 혹시 그러면 쓰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 은행카드. 은행카드, 비지카드만 갖고 계세요? 네. 진정한 부자시네요. 맞습니다. 보통, 네, 진정한 부자는 딱 은행카드 하나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니, 과거에 왜 코스트코 때문에 삼성카드들 많이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현대카드로 바뀌었죠. 네. 네. 저도 그때 만들었어요, 사실. 네, 코스트코 때문에. 그때 만들고 그러고서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그 코스트코가 카드 하나하고 독점 계약 맺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좀 뭔가 결론이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삼성카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왜 가져오시게 됐는지 함께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카드 어떤 기업인가요? 네, 삼성카드는 사실 우리나라 카드계에서는 뭐 맏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시리즈 카드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수많은 업계 최초 상품을 내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편을 위한 이런 카드들을 시리즈로 많이 내놨습니다. 뭐 신용카드 사업, 뭐 할부 리스, 생활 편의 사업에 이제 뭐 여러모로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현재 약 1,1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법인 회원과 뭐 개인 회원 합쳐서인데요. 약 262만여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삼성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카드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도 많고 뭐 이렇게 제휴는 많이 현대카드하고 있는데. 비슷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특히나 뭐 보시면 이제 역사를 한번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ARS 시스템 구축, 뭐 업계 최초 선불카드 발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또 업계 최초로 자동차 할부 금융이 가능하게 만든 카드 회사도 바로 삼성카드입니다. 네. 뭐 세계 최초로 무선 인터넷 휴대폰 금융 서비스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기프트 카드를 업계 최초로 또 만들었다. 업계 최초로 전자제품 사라인 서비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자제품을 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렇죠. 네 이런 서비스들을 뭐 독점적으로 먼저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근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이라는 막강한 뒷배가 있는 데다가 네. 그렇죠. 코스트코와 18년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삼성카드를 키운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순위로 봐서 신한 다음이죠. 2위로 돼 있죠. 밀렸습니다. 밀렸습니까? 네. 어디한테 밀렸죠? 신한한테 밀린 거죠. 원래는 독보적인 1위였는데. 1위였는데 그러니까 신한이 1위고 네. 삼성이 2위고 네, 그렇게. 근데 됐습니다. 현대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면서요. 현대도 뭐 시리즈 카드 사실은 뭐 남자분 여자분 이제 M 시리즈, W 시리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회사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네, 뭐가 많죠. 네, 현대카드라고 다 같은 현대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카드 뭐 쓰시는 분들, 삼성카드 쓰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 시리즈별로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카드도 뭐 탭탭카드가 다르고 뭐 1, 2, 3 시리즈가 다르고 이런 얘기 하시고요. 현대카드도 M이 다르고 뭐 제로가 다르고 이런 얘기 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왜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네.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카드의 어떤 신용카드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삼성카드에서도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페이들, 네,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페이코라든지 이런 네. 부분과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카드도 잘 쓰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도를 판단할 때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 이제 또 체크카드 바람이 많이 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용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는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제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뭐 얘기도 통신요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신용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신용카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뭐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신용카드사에게 너무 이익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와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카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을 고객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페이, 페이코, 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스마일페이 뭐 이런 온라인 페이 서비스들을 전부 다 카드에 연동을 시켜놓고 있고요. 그런 이제는 대출과 자동차, 보험, 펀드까지 카드 이런 뭐 앱에서 전부 다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앱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카드 지금 뭐 빅데이터 마케팅도 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기사가 나온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이 가맹점들이 결국에는 고객 타겟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이 막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이 카드 가맹을 맺으면 이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이 골목에는 이런 10대나 20대, 30대 어느 연령들이 자주 다니고 어떤 걸 많이 사고 이런 뭐 데이터 기반들을 전부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금융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이 금융주 그다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배당 성향이 꽤 높은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하시려는 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앞 시간에 이민우 전문가가 네. 은행 쪽 항상 그렇죠. 얘기하면서 네. 배당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꼽으라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삼성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네. 크게 어떤 시세 변동을 노리기보다 말하자면 배당을 노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 주식의 특징을 보면 떨어질 때 많이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카드를 가져오게 된 게 그런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요새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크고요. 예.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가 많은 변동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또 오를 때도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고 중간에 배당을 뭐 2번, 3번 받으면서 또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내 자산을 더 쉽게 만들어 가고 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또 삼성카드가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또 삼성폰 쓰시는 분들 뭐 다른 폰을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실물이 아닌 또 네. 앱으로 이제 핸드폰에 담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틱 하고 핸드폰을 대면은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삼성페이.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근데 다니시고. 이 결제는 지갑 꺼내서 네. 카드 꺼내가지고 하는 이게 긁는 맛이. 제일 네. 멋있는 네, 그때는 좋지만 또 한 달 뒤에 그렇죠. 굉장히 또 괴롭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은 뭐 ESG 때문에 네,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또 ESG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나온 뉴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스마트폰이 워낙 흐름상 네. 많이 가져가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실물 카드를 많이 볼 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카드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말고도 뭐 포인트 카드부터 해서 너무 가지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지갑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줄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이 명세서 뭐 이런 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이러는데 네.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영수증 받을 영수증을 필요 없지 없어요. 않습니까? 네. 근데 가끔 그렇죠. 기업에서 법인카드 쓰는 친구들 보면 꼭 증빙을 필요해서 필요하죠. 네. 그 영수증을 받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나중에 영수증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있죠. 그런 방법이 네. 지금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장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카드 영수증이 많이 끊어지게 되는 네,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종이 명세서도 이제는 디지털에서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준다. 개별 뭐 이메일을 다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카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각광을 얻는 게 네. 옷을 전부 다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기조와 함께 이제 카드도 전부 다 재활용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카드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제작 비용이 좀 싸질까요? 많이 싸지겠죠. 사실은 제가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뭐 오늘은 뭐 소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는 게 네. 사실은 제작 비용은 뭐 TS 하나에 500원 네. 이런 식인데 하나에 뭐 정말 10만 원, 12만 원 이런 가격이 파니까요. 저 같으면 이게 현명한 소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구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는 좀 이 친환경 ESG의 바람이 굉장히 또 강하게 불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카드 번호를 없애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카드가 또 새로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카드번호 옛날에는 수기로도 이렇게 왜 긁어서 네. 그렇죠. 결제하기도 하는 것도 하고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이 전혀 핸드폰만 찍으면 되는 세상이니까요. 사실은 뭐 굳이 카드에도 카드 번호를 뭐 인식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카드 뭐 이제 뭐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이런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그 카드 인증을? 특이하네요. 네. OTP처럼 앞으로는. 이제 뭐 번호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특이하네요. 번호가 된다든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으로 앞으로는 인증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앞으로는 좀 다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카드 등록하려고 그러면 그 번호 16개인가요? 네. 그거 다 일일이 쳐넣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럴 그거 필요가 너무 없어진다. 귀찮아요. 네.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뭐 핸드폰에 지문 인증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뭐 모든 인증이 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카드 뭐 어떻게 실적 같은 것도 전망도 되게 좋게 나온다면서요? 네, 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뭐 아까 말씀하신 배당 이런 것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네. 보이는데요. 네. 뿐만이 아니라 올해 지금 최근 3개년간 영업수익이 뭐 3조 3천억 정도 된다. 그런데 올해 전망치는 벌써 3조 6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연간 심판 최고가 전망치는 12조가 넘는다. 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카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카드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들이 KTB 투자증권에서 네, 지금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기사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약간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0.72% 빠지고 있는데요. 3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네, 지금 3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은 되게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줄 상향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해서 뉴스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는 있는데 네. 계속해서 또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증권가들 어떤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이제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네. 한국투자증권에는 지금 이제 10% 상향을 조정을 했고요. 네. SK증권도 18% 정도 상향을 했고, 많이 놀렸네요. 네, DB금융투자는 17%, 또 뭐 BNK,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각각 한 9%, 7% 정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4만 원 중반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4만 원대에서 4만 2천 원, 4만 5천 원, 5만 원대까지 잡은 걸 보면은 평균적으로 4만 5천 원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3만 4천 원대니까 아직도 여력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아직은 걸 뭐 볼 수 있겠어요. 30% 이상 네.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네. 투자 의견 컨센서스에서 보시면 네. DB금융투자가 이제 5만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SK도 뭐 4만 5천 원, 현대차에서는 4만 8천 원, 키움에서는 4만 9천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삼성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너무, 네,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또 그래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네. 타당성이 있는 그래프 분석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우리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한번 또 보시면 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최고점일 때가 한참 전이긴 하지만 6만 6천 원대거든요. 네. 네, 너무 한참 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네. 너무 민망한. 네. 네. 자, 그럼 최근에 지금 바닷물 속에 네. 어떻게 해안선에서 어떻게 해안선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가요? 11년간 그냥 네. 푹 잠겨 있었습니다. 어. 사실은
이게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무색하게 잠겨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장 드디어- 최근에 저 저점이 그 코로나 때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회복이 되면서 해안선을 일단은 탈출을 했네요. 네, 이제 막 탈출을 해서 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카드를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지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 사실은 뭐 소비가 네. 워낙 위축이 됐기 때문에 카드를 뭐 많이 쓰지 않고 또 체크카드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용카드를 쓰니까 내 이런 신용 정보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뭐 나라에 보고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체크카드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보니까 또 기업 분석도 보니까 유일하게 삼성카드만 카드 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전부 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한카드라든지 네. 국민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를 이제 은행을 끼고 만든 카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사만 갖고 있는 카드사는 이제 삼성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하나 걱정이 어쨌든 간에 이 카드 회사라는 게 여신 전문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다른 데서 빌려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들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게 거의 명약관화한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달 금리가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죠.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카드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카드계의 몰락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마지막에 해드렸었는데요. 투자 포인트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카드사의 몰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많은 카드사들이 이제 상폐가 되고 이런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카드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든지 간에 삼성보다는 탄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지금 주의로 지금 표시해 놓으신 게 신용카드 사용자가 줄어들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 이제 투자 포인트에 주의사항을 별로 넣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사가 힘들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또 여러 가지 삼성이라는 회사가 뭐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지주사가 조금 흔들린다면 또 카드사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갖다 어디선가 조달을 해 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회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있는데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 실적 분석을 해보니까 또 네. 그거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괜찮은 아, 그런 그런가요? 기업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항상 PBR과 PER을 굉장히 기준을 많이 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PBR이 0.4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PER도 9.44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로만 봤을 때는 투자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PER, PBR이 다른 회사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점은 감안을 있습니다. 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기업 분석을 이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요. 삼성카드 지분 구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분 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항상 지분 구조를 정리해 오는데 네. 정리하다가 이거를 지분 구조를 논하는 건 삼성은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네. 네. 지금 일단 기업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생명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조달하기에는 네. 삼성생명만한 회사가 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증권사들이 4만 5천 원, 5만 원 전망하는 거는 그 대략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전망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자, 오늘은 해안선 그래프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초록색 라인으로 보니까 초록색 라인으로 1차 목표가 올해는 4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을 저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삼성카드라는 주가가 올라갈 때의 모습을 보면 한꺼번에 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 올랐던 상승폭을 이렇게 붙여놔서 본다면 이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올해 안에도 가능하겠다 이런 예상은 나옵니다. 근데 네.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식은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영향들을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본다면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보다는 43,000원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연말까지 보통 지금 내년까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잡으면 보통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해까지를 잡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일반 증권사에서는 네. 1년 정도 기준을 보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내놓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외되는 기업들에는 포트폴리오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43,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초 정도가 된다면 5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카드계를 선도하는 유일한 상장사, 카드사만으로는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와의 협업, 또 많은 페이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층이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다른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빅데이터 사업과 함께 목표가를 중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종식 전망으로 엄청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삼성카드 순이익이 벌써 전년 대비 14% 증가한 4,5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종식이 된다면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적과 이런 탄탄한 실적에 비해 낮은 PBR과 적당한 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올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감소, 그리고 카드계의 몰락,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 심리 개선으로 개인 카드의 이제 사용이 늘면서 매출액이 증가한 네, 삼성카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